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아쉬웠었죠. 상승을 하는 듯 하더니 이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바닥을 막 파고 들었었던 XRP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보는 내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이 정도까지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이 좋은 성과들이 떡락이 묻혀가지고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람들이 XRP는 그냥 손절치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투자이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XRP 가격은 푹 가라앉아가지고 29센트로 다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서 나왔던 소식들 한번 정리를 쫙 해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큰 반응은 없는 것이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수요일이 개막하고 나서 빵이 나와가지고 개회 연설을 또 진행을 했었죠. 앞부분만 한번 잠깐 볼까요? We're taking a payment flow that might be going from dollar to Mexican peso, and you're holding a dollar, you're selling that dollar and buying XRP, you're moving that XRP, changing how that oil is greasing the engine of correspondent banking. So for us, in a world of hype, in a world of experimentation,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XRP는 국제 지불이라는 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된 유일한 암호화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많은 멋진 사진들을 이 딜립 라오가 찍어서 올려줬는데요. 그는 이런저런 연설을 하면서 리플사가 유치한 고객의 숫자들이 300개 이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었고, 실시간 유동성 XRP 사용자들도 24군데 이상이에요. 24군데가 아니라 24군데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볼륨도 7배 정도로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또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300 이상의 커스터머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테스트를 하는 곳들이나 뭐 업무 협약 이런 정도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리플사에 기술을 돈 주고 사서 사용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그런 기업들의 숫자가 300개가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파트너가 아니라 고객들입니다. 고객들. 프로덕션 컨트랙트를 맺는 곳이 300군데 이상이라는 것이고, 이 ODL 같은 경우는 2019년 초반에는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 11군데 정도가 되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벌써. 이것이 이제 10개월 만에 나온 성과치고는 저는 꽤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들을 최소 100군데 이상 유치, XRP도 2배, 그리고 아직 2019년 안 끝났습니다. 2달이나 남았어요. 이런 소식이 나오자마자 언론사들도 일제히 보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격 하락 때문에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리플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0개국의 사무소들이 개설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그들의 사업은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 인도 중앙은행 총재이자 IMF에서 정말 높은 직을 역임했었던 라구만 라잔의 첫 번째 세션, 잠깐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이 핀테크는 세계 경제의 생산성에 도움이 되고 경제 도상국들은 은행 서비스를 보다 먼저 고려해야 하며, 세계 경제의 중앙화된 문제들, 예를 들어서 브렉시트 같은 부분들이 세계 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탈피하고자 탈중앙화된 국제 무역 시스템이 필요하다. 개인이 가진 데이터와 마이크로 페이먼트는 중앙화되고 독재적인 시스템을 타파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민간 기업들은 규제 관계자들이 마련해주는 샌드박스 등을 통해서 함께 발전해서 탈중앙화 흐름을 이끌어야 한다. 리브라 같은 경우는 각국의 통화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관련된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된다. 리브라와 달리 XRP는 브릿지 커런시로서 통화들을 돕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으며, 중국에서 곧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될 것인데,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는 여러 거래 비용 등을 아낀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같은 브릿지 커런시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그는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중소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거래 비용 절감 등 그들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 또한 리플사는 NPIC의 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NPIC 같은 경우는 National Payment Corporation of India라고 해가지고 인도 결제 공사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지불을 전담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리플사가 여기에 일원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도에서 엔지니어가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인도 전체 은행에 엑스커런트를 깔아버리겠다. 바로 그것에 대한 근거가 이런 것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도 시장의 잠재력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리플사가 지금 얼마나 미리 생각을 앞서 해가지고 사업들을 시작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구람 라잔 같은 경우는 XRP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요. XRP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정 화폐 및 기타 자산의 연동이 필요한 스테이블 코인과 구조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규제 당국의 규제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나는 XRP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다. XRP는 송금, 외환, 중개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금이 필요한 스테이블 코인과는 다르다. 리플을 사용하는 금융기관, 규제 발현에 압박을 느끼는 정부에게도 XRP는 보다 편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규제 및 리스트에 강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나 규제 기관들이 더욱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 질문을 받는 시간을 또 가졌었는데 XRP 커뮤니티 멤버 중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브래들리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XRP가 전세계 준비통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라구람 라자는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XRP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뭔가 많은 이야기들 곁들여주면서 만약에 나중에 XRP가 가치 있는 것과 연동이 된다면은 뭐 귀금속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동이 된다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단계들을 거쳐야 할 것이고 많은 견제들 또한 받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세계 준비통화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리플사가 집중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닐 뿐더러 가능하게 된다 할지라도 정말 먼 훗날에 전 세계가 초토화되고 났을 때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이렇게 살짝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추가 기사가 나와 있죠. XRP는 글로벌 통화와 관계가 없다. 적어도 내가 이해하고 있는 XRP는 글로벌 통화가 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XRP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라구람 라잔 세션 요약을 잠깐 해봤고요. 이 제일 길었습니다. 다음 세션들은 좀 더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는 벤자민 라스키, 뉴욕주의 비트 라이센스를 만든 사람이고 뉴욕 투자그룹의 규제 관계자로서 또 일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리플사의 보드 멤버입니다. 그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규제는 필요한 것이지만은 규제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시작조차 못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의 명확성 같은 경우는 앞으로 1년에서 2년 안에 완전하게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요. 그래도 1년 안에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발언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이 지겨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1년 기다려가지고 제대로 XRP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이 된다라면은 뭐 기다릴 수 있는 가치는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소식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요일 패널 중에 이 실시간 유동성이 국제 지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회사들에서 참여해가지고 토론한 그런 패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소식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은 페루에 있는 인터뱅크라는 은행에서 나온 관계자입니다. 자, 그들이 이번에 어떤 발표를 했느냐. 인터뱅크 같은 경우는 원래 엑스커런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엑스커런트에서 엑스래핏 실시간 유동성으로 넘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방송 초기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엑스커런트 쓰는 고객들을 전부 다 만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시간 유동성으로 넘어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예가 이번에 나오게 된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은행들은 엑스커런트만 쓸 것이다. 엑스래핏 절대 안 쓴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은행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이해가 약간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 이 사람들은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합니다. 돈을 아낄 수 있다면은 마찬가지로 뭐든지 하겠죠. 좀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뭐 발전하려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 인터뱅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행 업계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고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은행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으며 이것은 모든 세대를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엑스커런트를 썼었으나 암호화폐의 사용을 더 넓은 은행 분야에서 사용해 보았으며 앞으로 리플사와 함께 실시간 유동성을 사용해서 더욱더 나은 사업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돈 문제입니다.
사용자 경험이고 더 많은 고객 유치고 전부 다 돈을 더 많이 아끼고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뭐 솔직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엑스커런트에서 XRP로 넘어가는 은행이 나왔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가지고 계속해서 영광 굴비들 낙듯이 이렇게 다른 은행들도 엑스커런트에서 엑스래핏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전에 빵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관계자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빵형한테 페루로 돈을 좀 보내고 싶은데 XRP를 쓸 수 있겠느냐, 지금부터는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볼륨이 왔다 갔다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거대 은행에서 리플사와 엑스래핏을 신뢰하는 순간, 이 효율성을 확인하는 순간 더욱더 많은 거래를 엑스래핏을 통해서 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엑스커런트에서 엑스래핏으로 전환하는 것도, 그리고 거대 은행에서 엑스래핏 사용을 시작하는 것도, 실시간 유동성을 사용하는 것도 전부 다 도미노 이펙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다가오는 미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더 기대가 되고 어떤 발표가 나오게 될지 정말 많이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인터뱅크 외에도 이 실시간 유동성을 사용하는 은행이 한 군데가 더 있었죠. 바로 유로 엑심뱅크인데요. 이렇게 스웰 행사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유로 엑심뱅크 CEO인데 제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네트워킹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파트너 사이들끼리에서도 같이 사업을 하는 시너지 효과도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자, 아무튼 그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같은 패널에서 나온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은 빗소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여기서 또 하신 말씀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지금은 가장 큰 송금로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과 멕시코 송금 전체 양의 1.5%가 빗소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암호화폐 사용처나 활용 용도는 더욱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빵형도 여러 번 사실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사업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아직도 이 암호화폐 시장 및 블록체인 산업은 초기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제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이 빗소 내에서 거래량을 확인을 해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고치가 갱신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가 인기가 많고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미국과 멕시코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필리핀 쪽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최근에는 송금로가 호주에도 뚫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제 어제 나온 소식이고요. 이 호주라고 하니까 좀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웬 호주?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자, 아무튼 호주 소재 국제 송금업체인 플래시가, 플래시 FX가 실시간 유동성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들이 이제 트위터 상에서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주 쪽에서 엑스래핏 거래소가 있어야겠죠. 바로 BTC 마켓라는 거래소가 엑스래핏 사용 거래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스웰에 참석하고 계신 리오나이더스님께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을 해주셨는데요. 이 리리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핀테크 업체인데요.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되지 않은 또 다른 파트너라고도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웰에 관련된 전반적인 소식 1일차 여러분들께 요약을 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스웰이 펼쳐지고 있죠. 몰타에서도 또 다른 암호화폐 그리고 핀테크 관련된 서밋이 열리고 있습니다. AIBC 서밋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코인필드가 참석을 해가지고 솔로제닉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XRP 레저 당당하게 이름을 걸고 솔로제닉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방면에서 XRP 레저에 관련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말 긍정적인 소식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격은 죽쓰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인데. XRP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31센트 뚫고 32센트 도전하다가 뿅망치 맞고 밑으로 꼬꾸라진 모습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32센트에 있는 저항선이 672일 동안에 걸쳐서 형성된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솔직하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항선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세력에 올리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때 4200불, 6000불 때 강력한 저항선이다 이랬는데 그냥 막 뚫고 올려버렸죠.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올라가게 막고 있으니까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뭐 아직은 그냥 때가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치기 전에 이 곰탱이가 드디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짧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곰탱이가 일단 프로필 사진부터 바꿨죠. 이렇게 한쪽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지금 윙크질이야.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러다 한 대 맞아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면은 이 윙크가 아니라 눈을 못 뜨게 되는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곰탱이가 올린 사진 보면요, 여기 이상한 정체 새들, 뭐 올빼미라고 보여지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생긴 새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구에 이렇게 적어놨죠. 아직 보통 사람들이 XRP와 리플사가 하려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상서로운 계획, 그러니까 뭐 길조를 가져다주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계획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바꿀 기회는 남아있다. 이 삶을 살만하고 즐겁게 바꿔봐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상, 그러니까 XRP를 통한 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라. 너나 잘해 이 자식아. 자, 아무튼 이 곰탱이의 메시지를 끝으로 이 영상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오늘 나온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 엑스커런트를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 엑스래핏으로 갈아탄다라는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어가지고 정말 기쁩니다. 오늘 열심히 정리해본 수요에 관련된 소식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말 수고가 많았다, 도움됐다 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재생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저는 오늘도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수요일 2일차 중요한 소식 나오면은 또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을 해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